자, 테마 34 물질의 자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 봅시다.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고 빠개고 부스러뜨리고 아스러뜨리고 빠스러뜨리고 부스러뜨려도 어때요? 이것이 가장 작은 원자 단위로 간다 할지라도 또는 전자 자체만 해도 자기장을 갖게 돼요. 왜냐면 전자가 흘러간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은 N극과 S극을 분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항상 NS는 같이 다녀요. 자, 그러면 이런 자성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한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건 좀 따로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거기 책에 그림이 참 잘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좀 안 좋아서 내가 다시 그려줄 테니까 이걸 잘 보시고 잘 필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자석이 있어요. N극이 있고요. 여기에 S극이 이렇게 있다가 봅시다. 그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N에서 어느 방향으로? S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어떤 물질을 한번 좀 집어넣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어떤 물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아주 장화가 잘 일어나는 물질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우리가 이렇게 장화되는 물질이 있다. 아주 강하게 잘 장화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장화된 물질을 밖으로 끄잡아내 볼까요? 그럼 밖으로 이렇게 끌어냈을 때 이 장화된 형태, 장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장이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줄지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기 영역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이 커졌다는 얘기는 장화가 잘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영역이 커져서 장화가 잘 된 놈이 있는데 밖으로 끄잡아내도 이 자성이 없어지더라 안 없어지더라? 안 없어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강자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자성이라는 것은 자기장 안에 있던 걸 끄잡아내도 이 자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또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요거랑 똑같이 자화가 일어나는데 강하게 자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약하게 자화가 일어나서 여기가 N이고 S 이렇게 약하게 자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어때요? 크기가 강자성체보다 좀 작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밖으로 끄잡아내보세요. 이렇게 끄잡아내보게 되면은 얘가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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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뒤죽박죽.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자성이 외부로 드러나 안 나나?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는 자성이 나타나지만 밖으로 끄잡아내면 NS가 없어져 그래요. 외부로. 왜냐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상자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대로 자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자화가 일어나는 물질인데 밖으로 끄잡아내봅시다. 밖으로 끄잡아내보면은 이런 경우는 아예 자성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아예 자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리가 반자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우리가 반자성체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런 반자성을 가진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물 같은 게 있어요. 물.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장이 아주 강한 그런 자기장 속에다가 생쥐 같은 경우 우리가 동물들은 대체로 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쥐 같은 걸 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의 반대로 이렇게 자화가 일어나니까 물이니까 둥둥 뜨게 됩니다. 공중에. 네,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반자성 물질 중에서 우리가 완전 반자성체도 있어요. 그럼 완전 반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전 반자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애는 뭐가 있냐면 초전도체라는 게 있어요. 초전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초전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우리가 자석 N극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럼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반자성체인 초전도체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장화가 일어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해서 공중에 둥 뜨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아래쪽으로 중력 mg하고 위로 나타나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 같아져 가지고 이제 R점이 0이 된 거죠. 그래서 둥 뜨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자석 내부에 자기장 내부에 있을 때와 밖으로 끄잡아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꼼꼼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한 장을 넘어갑시다.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자성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이 자성의 원인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자성의 원인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의 전자의 운동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성이 뭐 때문에 나타난다? 바로 전자의 운동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원자 속의 전자의 운동은 원자 핵 둘레를 도는 궤도 운동과 전자 자신의 축을 기준으로 하는 자전하는 스핀으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전도 하지만 자전도 하죠. 그 자전을 스핀이라고 합니다. 궤도 운동과 스핀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되므로 하나의 원자를 작은 자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축이에요. 원자 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자들이 짝을 이루면 원자 자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전자가 하나가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전자가 있으면 하나가 스핀이 오른쪽으로 일어나면 반대쪽은 뭐 왼쪽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서로 반대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쇄가 돼버려. 그래서 자기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다섯 번째, 원자 내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들이 있으면 원자 수준의 자석이 되어 강자성이나 상자성이 나타난다. 이런 강자성이나 상자성이라는 거 왜 나타난다는 거야?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성이 외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성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그림을 좀 봐주세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이제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장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보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자, 원자 핵은 이제 플러스를 띄고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전자의 회전 방향과 반대쪽이 뭐가 되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전자의 공전 방향,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쪽이 꼭 전류의 방향이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랑 같은 거니까 자기장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전자 자체가 자전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전자가 이렇게 자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자가 자전을 하게 되면 전자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뭐다? 전자의 자전 방향과 반대가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만약 이거 똑같이 했으니까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자의 자전 방향과 반대쪽이 뭐가 되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아하 여기가 자기장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자전에 의해서 스핀 요걸 스핀이라고 그래요. 요 스핀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장이란 것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N극과 S극이란 것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그림은 아크릴관에 자석을 고정하여 전자 저울 위에 놓고 물체를 자석 위에 위치시켜 아크릴관이 저울을 누르는 힘을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Q는 물체의 종류를 달리했을 때 저울에 나타나는 측정값이다 그랬어요. 물체의 질량과 모양은 각각 모두 똑같고요. 자석으로부터 물체까지의 높이도 모두 똑같다. 자, 물체가 없을 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방자성체일 때 W, W1, W2, W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아무것도 안 올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강자성체, 여기는 상자성체, 여기는 반자성체가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고 봅시다. 그럴 경우에 이 밑에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먼저 얘는 아래쪽으로 무슨 힘을 받습니까? 무게 mg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W 이렇게 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mg라고 하는 무게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강자성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자성체니까 여기가 n이면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 이렇게 이거의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쭉 줄서게 되겠죠? 그러면 얘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자성체니까 서로 어떻게 잡아당기겠네? 그러니까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F1, 그럼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야? F2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W1은 얼마가 되는 거야? W1은 요 MG에서 F1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F1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MG 마이너스 F의 1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상자성체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무게는 mg입니다. 자, mg인 상태에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n이니까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을 F의 2,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을 F의 2 이렇게 놔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힘은 W2 그랬으니까 이거는 mg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F의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를 비교해 본다면 강자성체 어떻게 됩니까? F1하고 F2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강자성체는 강하게 좌우됐으니까 당기는 힘이 어때요? 훨씬 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세다 이 말이야. 따라서 W1하고 W2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다? W2가 더 커야 되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 반자성체입니다. 자, 반자성체니까 여기가 N이면 여기가 뭐가 돼요? N이 되고 여기가 S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얘를 밀어낼 거고요. F, 얘도 얘를 밀어낼 거예요. 작용, 반작용. 그리고 여기에는 뭐 마찬가지로 mg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W3라고 했으니까요. W3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mg 플러스 F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무겁게 나타나는 놈이 누구다? W1이 1등. 그 다음에 이 아무것도 안 올려줬던 게 이게 2등. 그 다음에 얘가 3등. 이게 제일 가볍게 나타나겠죠? 4등.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요. 순서는. 그래서 W3, W, 그 다음에 W2, W1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올려놨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고 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아 이거 강자성체야, 아 이거 반자성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물체가 무엇인지 따져낼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니까 꼼꼼하게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봅시다. 2번 그림과 같이 반자성체 A와 강자성체 B가 막대자석의 두 국에 가까이 놓였다. A는 반자성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자성체니까 어떻게 돼요? 반발력,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밀려나갈 거예요. 근데 B는 강자성체라고 그랬죠. 그럼 자석이 어떻게 돼요? 끌려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막대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 다 둘 다 왼쪽이에요. 그래서 1번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밀려나가고 B는 땡겨오고
자, 3번 보죠. 그림은 물질의 자성에 대한 세 학생 영희, 민수, 철수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희 한번 볼까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궤도를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면 자기장은 어느 방향? 그림이 이거 똑같네요. 그죠?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자기장은 어느 방향? 아래 방향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자전축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자, 자전축에 대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랑 그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은 위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들이 짝을 이루면 물질의 자성을 이룰 수 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우리 수능 문제 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문제 좀 꺼내보시면 페이지 162페이지인데요.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직 전자기 유도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전자기 유도를 끝내놓고 그때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찬 수능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2번을 보시면요. 그림은 상자성 막대와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 막대에 도선을 감아 회로를 구성한 후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원통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상자성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통이 있는데 요거는 강자성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코일이 감아 있는 걸 보니까 코일에 이렇게 감아져 있어요. 이렇게 감아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감아져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 그렇다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강자성체는 이렇게 좌화되겠죠. 자기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좌화가 이럴 거예요. 이것도 NS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두 막대 사이에는 인력이 적용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니까. 자, A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되는 거죠.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 그죠? 틀렸습니다. 스위치를 열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두 막대 사이에는冲력이 작용한다. 자, 여기 봅시다. 만약에 이 스위치를 열어서 끊었어요. 그러면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얘는 강자성체잖아요. 그럼 강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기장이 없어도 어때요? 좌화된 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얘가 좌화된 게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 자기장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요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요거랑 똑같이 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다가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1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그림 가와 나는 수평한 지면 위에 놓인 솔레노이드 위에 상자성체 A와 반자성체 B가 각각 실에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실에 이렇게 누가 있다는 거야? 상자성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코일이 놓여져 있죠? 코일이 놓여져 있고 이거 감은 방향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감겨져 있고 위에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뭐가 놓여져 있고요? 반자성체가 놓여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서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 마찬가지로 여기가 N,
여기가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자성체인 경우는 여기가 무슨 그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반자성체인 경우는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 mg도 받고 있지만 밑으로 잡아당기는 자기력도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비해서 얘는 반자성체는 아래로는 중력 mg를 받지만 위로 뭘 받게 돼요? 자기력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네, 봅시다. 기억 한번 보시죠. 가의 솔레노이드 중심 부분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위쪽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가에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크다. 그렇죠? 이거 두 개 합친 게 장력하고 똑같으니까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B와 솔레노이드 사이에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冲力이 작용하는 거죠.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장력이 좀 작게 걸리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어떤 물질, 강자성이냐, 상자성이냐, 반자성이냐 이런 것이 놓여 있음에 따라서 힘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들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넘어가죠. 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아크릴관에 자석을 고정하여 전자저울 위에 놓고 무게를 측정한 후 물체 A와 B를 각각 자석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위치시켜 저울의 측정값을 읽고 표로 나타내었다. A와 B는 상자성 물체와 반자성 물체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자성의 물체가 있으면 서로 반발력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간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자, 상자성은 잡아 당기니까 어때요? 무게가 좀 덜 나가겠네. 자, 그럼 봅시다. 물체가 없을 때 저울값은 1인데 A를 올려놨더니 1.0001이야. 그러니까 무게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 얘기는 A가 뭐란 얘기야? 반자성체다 이런 얘기죠. 근데 B는 0.998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상자성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기억. 자석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그렇죠? A는 0.001만큼이 커졌지만 B는 0.002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맞았다 이 말이야. 니은. A는 반자성이다. 그렇죠? 무거워졌으니까. 네. B는 자석 가까운 아랫면이 N극으로 좌화되는 게 아니라 S극으로 좌화돼요. 됐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3번을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니까 이건 전자기 유도 끝난 다음에 그때 같이 한번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시면 2020년도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은 물체 A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A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이라는 거죠. 자, A를 스티로폼 용기에 넣고 건전지와 전구를 연결하고요. 자, 스티로폼 용기에 액체 질소를 천천히 붓는다. 액체 질소 왜 넣겠어요? 여러분들 액체 질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질소라는 건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로 되려면은 온도가 엄청 낮아야 돼요. 한 190몇 도까지 내려가야 돼, 영하. 그러니까 아주 온도를 차갑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죠. 액체 질소에 담겨있는 A를 꺼내어 자석 위에 가만히 놓았다 그랬어요. 그럼 봅시다. 액체 질소를 붓기 전에는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다. 물이 왜 안 켜졌겠어? 전류가 안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엄청 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액체 질소를 부은 후는 전구에 불이 켜졌다. 그 얘기는 뭐야? 액체 질소를 붓고 나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저항이 아주 작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전류가 잘 통했다는 걸 의미하니까 저항이 작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전기가 안 통하고 온도가 낮으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라는 얘기죠. A는. 그 다음에 실험 과정 다를 보면 A가 공중에 정지 상태로 얼마 동안 떠 있다가 천천히 자석 위로 내려앉았다. 이거 뭐예요? 공중에 떠 있어.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이 물질 A는 초전도체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자성, 완전 반자성이기 때문에 어떻다? 자석 위에 둥 뜨게 되는 이런 현상,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난다. 아, 이거 초전도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파하셨어야 되는 거야. 기억, 액체 질소는 A의 온도를 낮춘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A의 전기 저항은 액체 질소를 부은 후가 붓기 전보다 작다. 그렇죠. 다해서 A가 공중의 정지 상태로 있는 동안은 A는 반자성을 띈다. 그죠? 반자성이기 때문에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여기 요 다음 단원이 우리 전장의 유도입니다. 자, 그래서 전장의 유도라고 하는 건 별도의 하나의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수업을 끊고요. 전장의 유도 때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복습 좀 많이 해주시고 드린 과제 잘 좀 문제 풀으면서 복습 좀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